통신사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높은 요금제 사용 없이 공짜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로 정리해드리자면 제가 휴대폰 매장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게 뭐냐면 메인보드가 나가거나 화면이 블랙아웃이 돼서 정보를 못 살리는 분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도 반드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양심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핸드폰을 파는 입장이지만 이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사양폰이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 자체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고사양폰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죠? 요즘 저가 폰들 보면 다 6램 이상의 128기가 이상의 용량을 갖고 있거든요. 웬만한 거 다 돌아갑니다. 그 그래픽 좋은 게임도 그래픽 최고 사양만 안 해놓는다면 그것도 돌아가요. 사실 고사양폰이 필요해서 고사양폰을 쓴다라는 거는 뭐랄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이 질문을 듣고 제가 한번 구분해 보자면 고사양폰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대개 아마도 휴대폰을 가지고 편집이나 사진 촬영에 진심이거나 이런 직군에 있거나 그런 것들을 취미로 하거나 그런 것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게임, 아주 게이밍에 진심인 분들, 이런 분들은 고사양폰을 좀 써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사용했을 때 부드러운 사용감, 나는 조금이라도 프레임 드랍이나 이런 끊어짐이 싫다, 이런 분들은 아마 고사양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휴대폰에 모든 걸 저장하는 사람, 과거까지 모든 그런 분들, 보통 고사양폰이어야 용량이 크니까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고사양폰 아마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휴대폰 기능이 30%밖에 쓰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폰들은 웬만한 거는 다 너무 좋을 거예요.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인 사람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최고 써야 돼. 이 기분을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은 고사양폰 쓰셔야 합니다. 네, 고사양폰이 주는 만족감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고사양폰을 써야 되는 분들 중에는 IoT 해서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이것저것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고사양폰 써야 합니다. 네, 요거 놓치지 마세요. 가성비 스마트폰을 추천해 주세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폰들 정말 성능이 좋아요. 통신 시장에서 삼성, 그리고 뭐 애플, 그리고 이제는 샤오미, 그리고 모토로라,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데 갤럭시로 정리해드리자면 A 시리즈, 보통 요즘 나온 기준으로는 A16, 그리고 저가 폰도요, 통신사가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 기준으로 설명 들어보면 갤럭시 와이드라고 이름 붙는 저가 폰이 있어요. 지금은 8, 이 모델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KT는 점프라고 합니다. 갤럭시 점프. 지금은 점프 4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LG는 버디, 갤럭시 버디 4. 이렇게가 저가폰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고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저가폰도 있습니다. 특히 SK는 퀀텀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퀀텀이라고 하는 모델도 있죠. 이런 폰들은 크게는 뭐 퀀텀은 뭐 80만 원까지 가지만 나머지 기기들은요 전부 다 4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휴대폰 통신사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높은 요금제 사용 없이 공짜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파고드는 하나의 제조사가 있죠. 어디냐면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레드미 노트라고, 홍미 노트라고 하는데 이 시리즈를 보면 정말 무서워요. 왜냐면 램이 다 8램 이상이고요. 용량이 256기가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스펙이. 그런데 가장 허들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샤오미라는 허들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스펙이라고 얘기하고 공짜예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라고 해도 안 씁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시 요점으로 돌아온다면 가성비폰 모델들은 이러한 군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성능도 다 6램 이상 128기가 이상이 되니 편하게 선택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별 맞춤폰 고르는 팁을 알려주세요. 젊은 친구들이야 이제 알아서 본인들이 기호에 맞게끔 선택하겠죠. 요즘 그런 시대니까. 이제 맞춤이라고 이해가 한다면 아마 제 윗세대 분들, 아마 이 분들에게 권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중장년층이 되면은 눈이 좀 어두워지시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는 폰이 좋은 것 같아요. 저가 폰들 중에서도
보통 화면들이 다 6.5인치 이상이기 때문에 화면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 폰들이 추천이고요. 요즘은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체가 무거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램은 6램 이상. 이 휴대폰이 일 처리를 하는 데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특히 어르신들 창 띄워놓고 닫질 않으시거든요. 제가 매장에 오면 어르신들 막 창 닫아드리는 게 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램은 되어야 어른들이 윗세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어르신들 중에는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은 사진들을 저장하죠. 예를 들어서 손녀, 자제분들 사진을 그렇게들 저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무조건 플래그십 사야 되나? 왜냐면 저장 공간이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폰들 중에, 효도폰들 중에 거의 모든 모델은 SD카드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SD카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용량을 저장할 수 있겠어요. 그죠? 512기가 조금 비용이 들겠지만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휴대폰은 조금 저렴한 걸 사되 SD카드를 사서 저장 공간을 확실히 늘려주는 게 어르신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의 적절한 교체 타이밍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거는 사실 요즘 폰들 다 성능 좋잖아요. 성능의 어떤 부분 혹은 새 제품이 나왔다라는 이슈보다는 제가 봤을 때에는 본인이 사용했을 때의 사용감에 대한 체감이에요. 뭐냐면 앱이 자꾸 꺼지거나 배터리가 나가거나 뭐 이상 반응을 보인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어딘가 아플 때 신호를 보내죠. 근데 그걸 무시하면 큰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기죠. 휴대폰은 디지털 장비예요. 그런 신호를 반드시 보내거든요. 제가 휴대폰 매장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게 뭐냐면 메인보드가 나가거나 화면이 블랙아웃이 돼서 정보를 못 살리는 분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대한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로 봤을 때예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도 반드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휴대폰은 계속 사인을 보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 반응이 있었을 때에는 한 번쯤은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시거나 상담사에게 찾아와서 꼭 한번 점검을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교체 주기가 되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체 주기는 보통 2에서 3년이에요.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 도구만큼, 이 휴대폰만큼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통 2년에서 3년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는 한 번쯤은 교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쉽게 정리해보면 어떤 이슈나 신제품 출시나 이런 것들을 따라간다기보다는 내 휴대폰이 나에게 보내는 사인과 내가 체감하는 것들로 휴대폰 교체 주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모르겠으면 2에서 3년이 좋다. 그리고 꿀팁으로 하나만 더 하면 2에서 3년 차가 되었을 때 내가 휴대폰을 고이고이 간직할 게 아니라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이것을 팔아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혹은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2에서 3년 차가 가장 잔존 가치가 높을 때다.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싶은 대표적인 상담 멘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핸드폰을 파는 입장이지만 이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세 가지만 할게요. 세 가지만. 첫 번째, 휴대폰 어차피 2년 반 쓰실 거잖아요. 이렇게 딱 끊는 경우, 어차피 휴대폰 2년만 쓰실 거잖아요.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뭔가 뒤에 뭐가 있죠, 그쵸? 요런 거. 또 두 번째, 카드 사용하시죠? 카드 사용하시죠? 요런 거. 그리고 요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뭐 요건 한 8만 원 정도 나오시죠? 뭐 요런 거. 요런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런 멘트들 제가 조금 어떻게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모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때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그 말을 했고 그 말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매장은 믿고 개통하셔도 돼요. 저는 이 사업을 참 매력있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매력이 있었냐면은 통신시장이 굉장히 크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데 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너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고객들도 특정한 매장을 지정해서 단골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 내가 들어가서 해볼만 하겠다. 신뢰를 쌓고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일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와서 하나하나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조건으로 개통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시장, 이제는 누구나 사용하고 더 깊이 사용하게 되는 이 통신시장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